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뉴욕주의 운전자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인 일요일 일광 절약 시간제가 해제됩니다. 해마다 필요성과 무용론 사이에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으로 중남미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동부 주요 도시들은 혹한 속에 이들의 수용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 중 동급생을 칼로 공격해 14살 학생이 다쳤습니다. 가자 지구에 살던 한국 국적의 일가족 5명이 무사히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직접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두 업체가 뉴욕 기사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우버와 리프트가 모두 3억 2,800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어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현직 운전사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2억 9천만 달러, 리프트는 3,800만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을 받게 될 운전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전사들은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고 승객이 내야 할 세금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등 불법을 저질렀으며 뉴욕주 법으로 보장된 유급병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운전자들의 주장에 맞섰지만 최근 뉴욕주 검찰이 운전자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우버와 리프트는 처음 입장과 달리 운전사 측과 합의했습니다. 두 업체는 합의금 지급 외에도 운전사들이 제기한 유급병가도 보장키로 했습니다. 다만 두 업체는 수수료 징수 등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는 일요일 일광 절약 시간제가 해제됩니다. 비록 1시간이라도 우리 몸과 일상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해마다 필요성과 무용론 사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일광 절약 시간제. 오는 일요일이 되면 새벽 2시를 1시로 돌려놔야 합니다. 단순히 1시간이 늦춰지는 것이라 해도 일상에선 적지 않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서부 기준으로 한국과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국적 항공사들의 출발 시간도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무엇보다 1시간의 시차가 피로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체상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좀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뭐 하루 덜 자고 하루는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데 딴 주들은 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일광 절약 시간제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1966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매년 2차례 변화를 겪어야 하는 만큼 해마다 이때가 되면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왜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해 사람 그 피곤만 하고 그 리듬 그거 안 되고 하는데 그 특히 그 노인들 아주 문제가 많아요. 항상 그렇게 생활을 우리가 적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조금 짧으니까. 이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은 아예 일광절약 시간제를 연중으로 영구화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와 하와이, 미국령을 제외하고 일광절약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48개 주 가운데 19개 주가 영구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고 한인 최석호 당시 주 하원의원이 이를 토대로 관련 입법안을 발의했다 무산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연방의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일명 일광 보호 법안이 매년 상정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상원까지 통과했지만 번번이 하원에서 좌초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각 주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마다 입장이 달라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불과 1시간 차이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 지금 시점에선 의회가 아무리 빨리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일광절약 시간제 연고하는 내년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으로 중남미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부 주요 도시들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수용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인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텐트들. 텐트촌이 형성된 곳은 시카고 도심에 자리한 경찰서 앞인데 긴 텐트 행렬 위로는 눈이 쌓여 있어 한눈에 봐도 영하의 추운 날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는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여러 명 보입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모른다는 듯 밝기만 한 모습입니다. Nos agarró la nieve inesperadamente, no sabíamos que iba a nevar. Bueno, y como no teníamos dónde estar porque no nos sacamos para el refugio, nos tocó quedarme en las carpas. Nos metíamos un rato al mercado para llevar a los niños y así. Nos dieron permiso para que nos quedáramos dentro de la policía, pero estaba muy full y no había ya espacio. 마땅히 머물 곳도, 영양 공급이 원활한 식사도 어려운 상황.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가 이들에게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갑과 담요 등을 나눠준 자원봉사자들은 15번째 난민 수용시설이 있는 경찰서 앞은 6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50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에게 지급된 텐트가 유일한 안식처인데 기후가 변하면서 방수포를 덮는 등 추위를 막기 위한 방편을 세워봤지만 혹한의 날씨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Que nos enfermemos y nos vengamos a morir para acá tan lejos. No por nosotros, ya nosotros estamos adultos, pero por lo menos los niños. 망명 신청자들은 낮 시간에 인근 마트를 전전하며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밤 시간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시카고시 집계에 따르면 도심 지역에는 현재 8,600여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초대형 천막촌 건립을 위한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혈세를 낭비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과 각 지역들 간의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2024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갱신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내년 보험료가 9%나 인상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 혜택이 늘면서 저소득 가정의 실제 건강보험 부담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제시카 알트만 국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는 9% 인상될 예정이지만 1인 33,975달러, 4인 가족 기준 69,375달러 이하 주민들은 보험 비용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고객들 중 40% 이상에게 자가 부담금을 낮춰줄 신규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024년도 신규 가입과 갱신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보험 상품 선택과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60만여 명의 가입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신청은 웹사이트 coveredca.com/korea에 접속해 할 수 있고 한국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어제 롱아일랜드에서 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 중 동급생을 칼로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프리포트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14세 남학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프리포트 고등학교에서 오후 1시경 수업 시간 도중 두 남학생 간의 논쟁 끝에 15세 남학생이 14세 학생을 향해 박스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업 시간에 발생해 많은 학생과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프리포트 고등학교는 바로 락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최소 3번 이상 칼을 휘두르거나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로 인해 가해 학생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15세의 가해 학생은 불법 무기 소지 및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가 무기 소지로 인해 겁이 난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보안 강화를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갔으며 학교 당국은 무기 소지를 단속하기 위해 목요일 등굣길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소카운티 경찰국은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부모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촌을 사흘 연속 공습했습니다. 지상에선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혔는데요. 팔레스타인 측은 병원과 구급차까지 공격 목표가 됐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운영하는 학교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월사는 가자시티 서부 알쿠즈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목표물이 됐고 부상자들을 이송하던 구급차에도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occupation forces continue to commit crimes and massacres and destroying homes and targeting civilians and destroying homes and buildings. 병원에선 연료 부족으로 비상 발전기마저 멈추고 있습니다. 공습이 집중된 자발리아 난민촌 인근의 한 대학병원은 산소 발생기와 시신 보관소에 냉장고에 전원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때 병원에 연료가 공급될 거란 발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전도 속도를 내 가자지구 중심 가자시티를 여러 방향에서 포위했습니다. 일부 병력은 도시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יש לנו הצלחות מאוד מרשימות, אנחנו בפאתי העיר עזה, כבר יותר מפאתי העיר, אנחנו מתקדמים. 하마스의 반격도 이어져 이스라엘 북부에는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 레바논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의 민병대도 이동했는데 이들이 헤즈볼라를 지원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유일한 생명줄인 라파 통로 쪽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인데요. 가자지구에 거주하던 한국인 가족 5명도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양민효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라파 검문소가 열리자 사람들이 다급하게 들어섭니다. 2차 대피 명단에 오른 사람은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 약 600명.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의 일가족 5명도 포함됐습니다. 40대 한국인 여성과 한국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계 남편, 그리고 자녀 3명으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교민 가족입니다. 가자지구에 살던 이 가족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거세지자 최근 라파 통로가 있는 남부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그동안 폭격을 당한 가자지구 모습과 대피 상황을 SNS로 알리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가족이 이집트 국경을 통과했고 모두 건강한 상태라며 국경에 영사를 파견해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첫날인 현지 시각 1일, 이집트로 대피한 360여 명은 팔레스타인 이중 국적자가 대다수였지만 둘째 날엔 미국인 400명 등 15개 국적 외국인이 포함됐습니다. 라파 인근에서 대기 중인 피난민 수만 명의 희비는 엇갈립니다. بعدين اليوم اتصلوا فيا فعلا في بنتي في امريكا وقالوا لها خلي ابوك يروح على المعبر. وانا هنا البيت اللي كنت قاعده فيه اتكسر ماليش حته اقعد فيها مش عارفه والله بقعد في الشارع. 이집트 외교부는 7천여 명의 외국 국적자들을 2주에 걸쳐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일반 난민 입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한인 여성의 얼굴이 새겨진 쿼터 동전이 나옵니다. 한인 혼혈 여성인 스테이시 박밀번 씨로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연방조폐국은 오는 2025년 새로운 25센트 동전에 포함될 여성 인물 20명을 발표했는데 한국계 혼혈인 스테이시 박밀번 씨가 포함됐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 운동가였던 고 스테이시 박밀번 씨는 서울에서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장했습니다. 근육 퇴행성 질환인 선천성 근이영양증을 앓아 장애를 가진 스테이시 박밀번 씨는 16살 때부터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 청소년 단체 등을 이끌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교육 의무화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4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 직속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장애인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정전으로 전기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발전기를 보급하는 활동을 펼쳤고 코로나 때는 신장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소외된 이웃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암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만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월 알츠하이머병 인식의 달을 맞아 남가주 명소들은 치매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청록색 조명을 밝힙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재단은 현재 670만여 명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6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오는 2060년에는 환자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치료법은 없지만 과학자들은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조기 진단 시 증상 발병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는 증상이 시작되기 20년 전부터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알츠하이머 재단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11월을 알츠하이머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남가주 지역 명소에 청록빛 조명을 밝힐 예정입니다. LA 지역은 US 뱅크타워와 LA 국제공항, 산타모니카, 소파이 스타디움과 플루턴은 다운타운 나무 등의 청록빛 조명이 장식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폭풍 사하란으로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와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전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피해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사람들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새벽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프랑스 북서부를 강타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브르타뉴와 노르망디 지역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브르타뉴 라즈 곳에서 측정된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07km. 폭풍 영향으로 프랑스에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열차 운행도 대거 중단되거나 연착됐습니다. M'embête un petit peu parce qu'on a eu, en fait, il y a un arbre qui est tombé sur l'autoroute. Donc ce matin, on a pris 2 heures pour un trajet qui dure 30 minutes normalement. C'est pour ça qu'on a raté notre train. Et on nous a mis sur un autre train qui est en retard et du coup les correspondances, voilà.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 위로 쓰러지며 12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100만 명의 휴대전화 접속도 차단됐습니다. 앞서 폭풍이 지나간 북아일랜드 남부 도시 뉴리에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We have a river and a canal, but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And at the minute, the water is continuing to rise and it's not raining, and we have high tide at 12:15, so we are concern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영국 잉글랜드 남부에서도 강풍으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고 300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벨기에에선 쓰러진 나무가 덮치면서 5살 어린이를 포함해 2명이 숨졌고 스페인과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각각 1명씩 숨지는 등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3차 방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규제 당국은 도쿄전력의 시설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원기 기자가 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에 걸쳐 7,800톤가량의 처리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직전 오염수 측정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 수소가 자체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処理水の濃度や気象条件に問題がないとして、今日午前10時20分ごろ3回目の放出を始めました。 하지만 방류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엔 원전 작업자들이 배관 청소 도중 방사성 물질 액체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일본 규제기관은 도쿄전력의 관리가 부주의했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作業員の身体汚染が生じ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私自身東京電力の実施計画違反である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おります。 사고 당시엔 분출된 액체가 100ml라고 발표했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그 수십 배인 수리터 정도라고 정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3차 오염수 시료에서 세슘 등 여러 방사성 핵종이 검출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원전 시설 내부에 퇴적물이 가득 차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해결료 찌꺼기를 안전하게 치우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방류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원전 폐로엔 어두운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